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살게 해줬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에게 효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이제는 나도 조금은 보상을 받고 싶어. 이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희와의 관계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란다. 어머니, 갑자기 효도계약서라니요? 당황스럽네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저희만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3 황은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와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느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해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멋진 옷을 만들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꿈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선택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대신 저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돌보며 그 작은 집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꿈은 점점 잊혀졌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런 헌신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몸이 지쳐 쓰러질 듯한 날도 있었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아들의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저처럼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결코 작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얻는 사랑이 크기 때문이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일하며 작은 집을 마련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는 식당에서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항상 피곤해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저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며 허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죠. 서울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조금씩 저축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공장 일 외에도 추가로 일을 나가며 우리의 목표를 위해 힘을 쏟았고 저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추가로 청소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작은 집을 마련했을 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으니까요.
처음 집을 샀을 때의 설렘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벽지 하나하나를 골라 도배하면서 이 작은 공간이 우리만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에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밤새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조립하고 집을 꾸미던 그 날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이 점점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첫 걸음마 소리까지.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그런 집을 아들 재민이 결혼 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집이 또 다른 가족의 행복을 담아줄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인 그 집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웃음과 추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 한편에서 아쉬움과 함께 따뜻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재민이가 수진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내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대와 염려가 섞여 있었지만 수지는 첫인상부터 참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어색하지 않게 대화에 참여하며 잘 어울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재민이와 수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고 웃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 아이라면 우리 재민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수지는 작은 대화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우리 가족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지만 두 사람은 모든 과정을 척척 알아서 해나가며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초대장을 돌리고 양가 부모님들과 상견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모두 자신들이 맡아서 해냈어요. 제가 걱정하며 결혼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재민이와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처음엔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이 터져 나오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수진이가 어른들께 먼저 다가가서 살갑게 말도 걸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도 성장했구나 하고 느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며 점점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재민아, 수진아, 이 집을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너희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이렇게 큰 선물을 저희에게 주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믿기지 않아요. 재민이도 감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살아주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행복하게 잘 지내렴. 그렇게 저는 오래된 집을 아들 부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깨끗하게 고쳐주며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주었죠. 저는 근처 작은 빌라로 이사해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빌라는 크진 않았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공간이었고 무엇보다 아들 며느리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재민이 턱시도를 입고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되었구나.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가 얼마나 빛날지 느낄 수 있었어요. 주말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놀고 재민과 수진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큰 낙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수지는 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주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주말에도 꼭 오세요. 새로 배운 요리도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며 정말 친딸을 얻은 것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점점 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부터 수진이 저에게 부탁하는 일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봐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잠깐 외출해야 하는데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그 부탁이야 당연히 들어줄 수 있었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제게도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빨래 좀 해주세요.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청소기도 좀 돌려주세요. 바닥에 먼지가 가득하네요. 처음엔 이런 부탁들이 가끔씩 있었고 저도 당연히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빨래를 널다 허리가 아파오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팔이 저려와도 수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음 부탁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반찬 좀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바쁘니 반찬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이번엔 마지막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 또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의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싶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는데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주방에 설거지가 쌓여 있던데요.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주세요. 보기 안 좋아요. 그 말투가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느꼈던 그 행복한 시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처음엔 그저 잠시 머물렀던 꿈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역할이 단지 아이를 봐주는 것을 넘어 집안일까지 도맡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수진의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화장실 청소부터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물때가 많이 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미 지친 몸을 겨우 움직이며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이불 빨래까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불도 좀 빨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커튼도 먼지가 많이 쌓였으니 정리 좀 해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수진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손주들까지 챙기니 몸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 친정엄마가 오시기로 했어요. 내일은 오시기 전에 마트에 가서 장 좀 보셔서 음식을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는 전 종류랑 찜요리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친 상태에서 그 말을 들으니 억울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내가 너희 집의 식모도 아니고 이 모든 걸 다 도맡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수지는 표정이 굳어지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식모라니요? 전 그저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오신 김에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바쁘고 힘들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 저희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힘드시다면 이제 이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하긴 했어요. 그래도 참았다고요. 뭐라고? 불편하다고?
나는 네가 부탁해서 기분 좋게 도와주고 힘들어도 군말 없이 네가 하라는 거 다 했어. 그런데 뭐 네가 참았다고?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한계야. 네, 어머님, 저희 삶은 알아서 할 테니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해서 해왔던 모든 노력과 헌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말을 잃었고, 결국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데 그 순간 제 마음도 참으로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주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한데 그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들기 전에 베개싯을 적시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물러서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면 아들 부부도 자신들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사랑이 때로는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저와 아들 내외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일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놀던 거실, 손주들과 함께 만든 쿠키 냄새가 풍기던 부엌. 이제는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이 마치 끝이 없는 겨울밤처럼 계속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와서 그런지 채소 코너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에 쓰일 만한 재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와 배추를 고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던 배추전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수진이 보였습니다. 제 며느리였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손주들은 잘 있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는 모른 척하며 서둘러 지나쳐갔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한 번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까지 멀어져 버린 것인가 싶어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진을 딸처럼 생각하며 그녀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녀에게 불편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현실이 저를 사로잡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가며 사랑했던 가족에게서 이렇게 외면받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결국 조심스럽게 아들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를 한가득 사서 이걸 보면 수진도 마음이 조금 풀릴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수진아, 잠깐 들어가서 손주들 좀 볼 수 있을까? 딸기도 사왔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차갑게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애들이 딸기 좋아하잖니. 손주들 얼굴만 잠깐이라도. 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딸기요? 어머니, 그런 걸로 지금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희도 어머니와의 이런 갈등 더 이상 지쳤어요. 수진의 말은 냉혹했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또 한 번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시 한 번 거절당한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그때 조금 힘들더라도 손주들을 계속 봐줄 걸 그랬나.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집이 제 명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 나서 아들 부부에게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월세 대신 효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민 끝에 아들 부부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효도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지?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살게 해줬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제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에게 효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줬지만 이제는 나도 조금은 보상을 받고 싶어. 이게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너희와의 관계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란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효도계약서라니요? 당황스럽네요. 수진 역시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그냥 저희만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다 베풀었어. 그런데 수진아, 내가 며칠 전 마트에서 널 봤을 때 너는 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잖니.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왔는데 너는 나를 마치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 집에서 나를 식모처럼 취급했던 것도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이제 너희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써줘야 하지 않겠니? 이게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서 너희만의 삶을 살면 된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결국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효도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효도는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해요.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지 않더라도 서로 잘 지내잖아요. 왜 어머니는 저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실 때마다 저희는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고 그의 눈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진명해 가지고 협박하시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강요를 하시니 정말 실망이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제 결심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나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싶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가 떠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어머님. 진명해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실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이 집에서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들은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나갈게요. 하지만 언젠가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렴.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언젠가 너희도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 그렇게 아들 부부는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에도 서로 간의 대화는 거의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서운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 부부가 효도를 하겠다고 하며 이 집에 남아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 밖의 결정을 내리자 속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너무 강경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혼자 빈 방들을 지나칠 때마다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이 떠올랐고 그저 그리움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마다 정막 속에서 홀로 식사를 하며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너무나 멀리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때 조금 더 이해하고 참아줬더라면 하는 후회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후에는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 부부와의 갈등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가끔 손주들의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언젠가 저를 이해해 주는 날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그들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들 내외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손주들이 그리워 꿈속에서 그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던 그 따뜻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기억으로 지금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재회가 불가능할지라도 저는 그들이 잘 지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하루하루를 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아들 내외와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저만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다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거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다시 손을 맞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을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